안녕하십니까, 민영규입니다. 오늘 눈 와요. 엄청 많이 와서 아침부터 제설 작업 완전 정신없이 했어요. 출근하는데도 사고 나는 차량 굉장히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없이 안전하게 출근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눈길 조심하세요. 눈길 조심하시고. 오늘은 부의 추월차선 2장의 세 번째 이야기, 책에는 12번째 이야기라고 적혀 있어요. 업무에서도 상상력을 발휘해야 한다. 추월차선에 있는 사람은 앞을 내다보는 상상력이 풍부하대요. 그리고 서행차선에 있는 사람은 닥치는 일에 급급하게 쫓겨다닌답니다. 예. 그리고 서행차선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말을 정말 많이 한대요. 그거 생각지도 못했어. 내가 그럴 줄 알았나?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함과 동시에 환경이나 남의 탓으로 또 쓱 넘기는 그런 말을 굉장히 많이 한다고 합니다. 돌아볼 때 온 양심을 다해서 내가 그런 말을 사용하지 않았었나를 생각을 해보면 반성이 됩니다. 아주 많지는 않은 것 같지만 정말 어떤 상황이 일어났을 때 막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 일이 발생 안 하려면 풍부한 상상력을 가지고 미래를 예측해야 됩니다. 다행히 그런 걸 조금 잘 하는 편이에요. 여러분들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습관을 가져보는 걸 책에서 이야기를 해요. 내가 출근을 하려면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를 하는데 몇 분이 걸리고, 밥을 먹고 커피를 한잔 하는데 몇 분이 걸리고, 옷을 입고 몇 분이 걸리고, 애기 기저귀를 채우는데 몇 분이 걸리고, 그러면 몇 분에 집에서 나오고, 집에서 나와서 차까지 몇 분이 걸리고, 차에서 회사까지 이동하는데 몇 분이 걸리고, 이런 식의 자기가 생활해야 되는 어떤 행동에 대해서 시간적인 예측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했을 때는 몇 분이 걸릴 것이고, 저 사람이 했을 때는 몇 분이 걸릴 것이고, 또 이렇게 했을 때는 몇 분이 걸릴 것이고, 저렇게 했을 때는 몇 분이 걸리겠구나 라고 예측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틀리는 경우도 많아요. 그거 틀렸을 때 틀렸구나 하고 경험으로 받아들이고, 발음이 경험으로 받아들이고, 다음에 할 때는 그 부분을 또 참고를 해서 다시 계획을 짜보는 거죠. 사소한 일서부터 내 업무에 관련된 일까지. 특히 회사 생활할 때는 부서 간에 혹은 팀 간에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거가 정말 중요하게 쓰이는데, 딱 봤을 때 그런 갈등이 예상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미리 해당되는 사람들한테 업무 협조를 보내야 하는 거죠. 그러면 갈등이 사라지고 일 처리도 빨라지고, 혹여나 갈등이 있다 하더라도 금방 해결되게 된다고 합니다. 이게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이 일을 내다볼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으로 이번 이야기는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자, 그리고 고객이 컴플레인을 걸었을 때 예시가 나왔어요. 고객은 자존심이 상했을 경우가, 빈정이 상했을 경우가 굉장히 많대요. 그래서 컴플레인을 걸었을 때 내 말을 들어, 나 짜증났어, 나한테 동조해 라는 감정을 가지고 이야기한답니다. 그럴 때 그걸 예측을 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해요. 근데 그 이야기에서 한 가지 이제 리듬을 맞추라는 어떤 이야기가 생각이 나요. 자, 이렇게 리듬을 맞춰주는 거죠. 나 진짜 짜증났는데 물건이 왜 이런 게 왔어? 너네가 보낸 물건이 전원이 들어오지 않아 하면 받아들일 때 이렇게, 예 고객님, 전원이 들어오지 않는군요. 전원이 들어오지 않는 게 화가 나셨군요 라고 리듬을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이야기를 할 때 그 말을 그대로 따라하면서 리듬을 맞춰주는 거죠. 해서 그 상황을 리듬을 맞춰주면서 똑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듣다 보면 우리가 처리해줘야 되는 문제인지 그 사람이 오해를 하는 상황인지가 파악이 된대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자, 그 사람이 오해가 아니라 우리 잘못이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예, 죄송합니다. 하고 컴플레인에 대한 내용을 수정해주고, 그리고 그 사람 기분 나쁘지 않게 뭐 서비스 해줘도 되죠. 무언가를 또 서비스 해주면 돼요. 그거 아주 쉬워요. 하지만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인데 그 사람이 오해를 해서 하는 경우가 이게 문제가 돼요. 거기다 대고 아 그러면 그거는 고객님이 잘못한 거네요 라는 이 비슷한 말 한마디라도 나가면 그동안의 모든 것은 헛수고가 돼버려요. 짜증이 확 오죠. 내가 잘못했다고? 지금 내가 잘못했다는 거야? 라면서 화가 엄청 날 거예요. 그럴 때는 나의 상황을 설명해 주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자, 이런 식인 거죠. 얘 전원이 안 들어왔어. 전원이 안 들어왔는데 알고 봤더니 우리 잘못이 아니야. 알고 봤더니 택배 회사나 이런 데서 그 잘못 간 것도 아니야. 그냥 이 사람이 이동 중에 어디 부딪힌 거나 혹은 열었을 때 뭔가 파괴적인 행동을 했어. 그래서 선이 조금 끊어진 거야. 이런 식의 상황이 있었다고 예상을 해볼게요. 갑자기 그 예시를 갑자기 생각해내려니까 머리가 조금 아프네요. 라이브예요 이거 생각하는 거. 이랬을 때 고객님한테 이렇게 이야기 잘 돼야 될 테네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까 싶어요. 예 고객님 그 전원이 들어오지 않는 것에 의해서 불편을 겪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지금 저희 쪽에서 지금 알아본 결과 저희 쪽에서 체크가 전선에 관련된 체크가 모두 끝났고 그러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렇게 된 상황에서 택배 회사에 지금 알아보니까 택배 회사에서 부딪힌 일은 없다고 해요. 하지만 이런 사람이 배달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사람의 전화번호를 우선 드릴 거고요. 그리고 고객님께서 사용하시는데 불편하게 해드려서 죄송하고 해결해드리지 못함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만 저는 단순히 직원일 뿐이라서 지금 이 상황을 제가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제가 이걸 보고서를 작성해서 위에 사람에게 보고를 한 뒤에 처리할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택배회사 번호 드렸으니까요. 택배회사에 또 한번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약간 이런 식? 델라스 테슬라나? 저라면 그런 식으로 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고객을 그런 식으로 상대하는 직업은 아니라 예시가 잘 맞았을라나 모르겠지만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리듬을 맞춰준다 라는 이야기가 책에는 없었고 그런 예시가 생각이 났어요. 예. 바로 얼마 전에 아는 친구에게 굉장히 속상한 소리를 해야 하는 일이 있었어요. 이 친구는 뭔가 모르게 굉장히 인생의 실수를 이상하게 많이 하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속상한 일이 많은지 항상 우울하고 속상한 일이 많은 친구였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했듯이 리듬 맞추기를 제가 계속 했었어요. 그러면서 리듬 맞추기를 해주면서 그래 이제 저희 나이가 이제 조금 있으면 40, 40이 되는데요. 이 친구는 아직도 연애 때문에 골치 아픈 일을 많이 겪어요. 그래서 그래 그 여자가 그렇게 행동을 해서 네가 상처를 받았구나. 그럼 너 많이 속상하겠다. 이런 식의 그 리듬 맞추는 걸 좀 해주었었는데 항상 제가 말을 하는 것은 너가 너 자신을 사랑을 하면 혹은 너가 너의 목표를 똑바로 설정을 하면 지금 그 여자분이 하는 모든 행동과 말투, 너가 상처받는 모든 것들이 상처로 오지 않아 라는 거를 항상 설명을 해주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그렇다고 잔소리를 엄청 많이 한 건 아니고. 근데 이 친구는 정말로 놀랍게도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정말로 놀랍게도 변하지 않고 똑같은 실수를 10년 전에 한 실수를 그대로 지금도 해요. 정말 토시 하나 빠지지 않고
실수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 여자들 다 똑같아. 다 된장녀야, 김치녀야. 돈 없는 놈은 사람 취급도 안 하지. 아, 어이없는 거예요. 들으면 어이없어요. 네가 너의 성격이, 너의 하고 있는 행동이 그 여성분으로 하여금 그렇게 만드는 거야 라는 말을 굉장히 더 순화해서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해주었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전화를 해서 정말 다운된 목소리로 난 삶의 의욕을 잃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첫 마디였어요. 여보세요가 첫 마디도 아니고 난 삶의 이유를 잃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좀 많이 미안했어요. 나는 우리 이쁜 딸이랑 놀아줘야 하는 시간이었고요. 그 감정의 쓰레기를 받아들이고 싶지도 않았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같은 패턴을 보이면서 10년이 넘게 같은 상처를 받는 이 모습이 이유도 듣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말을 듣자마자 정신 차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저도 여보세요도 안 했어요. 나 삶의 이유를 잃었어. 정신 차려 이랬어요 제가. 그러니까 얘가 정신 차리라고. 정신 차려. 술 먹었냐? 정신 차려. 정신 차리고 끊어. 나 끊는다. 그러니까 얘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너는 친구가 힘들다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당연히 그렇게 반응이 나오죠. 본인 상처받고 위로받고 싶은데.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본인은 나를 만나려고, 제가 시골 살거든요. 서울에서 2시간이나 걸리는 이 시골을 항상 찾아왔었다. 너는 나를 만나기 위해서 찾아온 적이 있느냐? 하면서 그동안 저한테 서운했던 걸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친구를 만나러 갈 이유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친구는 너무 우울했고 저는 제가 나가야 될 길이 너무 즐겁고, 뭐든 저한테 어떤 시간이 할애되면 제가 나아가야 될 길에 할애하고 싶어요. 근데 그 친구를 굳이 만나러 가서 그 친구와 시간을 보내는 건 너무 소비가 심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한 번도 그 친구를 만나러 가지 않은 게 사실이었어요. 하지만 그 친구가 저를 찾아온다면 전 따뜻하게 맞이해줬고 할 수 있는 대로 그 친구의 이야기를 모두 들어줬어요. 또한 그 친구가 찾아온 것은 저를 위해서 찾아온 게 아니라 본인의 감정 쓰레기를 청산하고 힐링하고 싶어서 찾아왔던 거예요. 저한테 전화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죠. 대부분이 본인의 이야기를 하고 저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 친구는 알지 못해요. 트름 나왔어. 밥 먹고 나서 하는 거라. 제가 어떤 거를 목표로 삼고 어떤 일을 해 나가는지 그 친구는 알지 못해요. 하지만 저는 그 친구가 지금 무슨 상황이 있는지 알아요. 그 친구는 이야기를 하고 저는 리듬을 맞춰주고 하다 보니까. 해서 안 되겠지만 이 친구한테 오늘은 쓴소리를 해야 되겠다. 더 이상 이렇게 에너지 소모, 감정 소모가 심한 대화 내용을 이어가는 건 안 되겠다. 특별히 내가 내 딸과 좋은 시간을 보내려고 하는 이 시간에 이거는 아니다 라고 혼자 이기적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친구한테 내가 해야 될 일이 많은데 그걸 제쳐두고 너에게 찾아가는 건 찾아가서 내가 즐겁게 지낼 수 있지 않고 재미있는 시간도 되지 않아 라고 이야기했어요. 난리가 났어요. 바깥에서. 넌 돈만 밝히는 그런 개새끼 개쓰레기였구나 막 이러면서 저한테 욕 들어가서 죄송해요. 근데 그대로 표현을 했어요. 내가 너 같은 인간 쓰레기 새끼랑 친구라니 막 이러면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이제 전화를 끊고 네가 감정이 정리되지 않으면 연락 안 해도 돼. 그래
잘 있어라 이러고 전화를 끊으려고 했는데 전화도 안 끊고 욕을 그냥 한동안 계속 한 10분을 넘게 욕을 해서 전화기 옆에다 놓고 욕을 하든지 안 하든지 욕을 하든지 안 하든지 내비두고 저는 그냥 딸이랑 이렇게 재밌는 시간을 보내고 왔어요. 왔더니 그때까지도 거의 한 15분 막 이 정도가 지나가 시간인데 혼자 아직 전화기가 안 끊어져 있고 계속 욕을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대답을 해주려고 하는데 전화가 이렇게 이제 마지막으로 격렬한 욕이 들린 다음에 끊어지더라고요. 물론 시간을 할애해주지 못한 거 미안해요. 그 친구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거 미안해요. 하지만 남들에게 내가 중요한 인물이 되려면 내가 나를 먼저 사랑해야 돼요. 내가 먼저 나를 사랑하고 나를 똑바로 사랑하고 그리고 나에 대한 자부심이 가득 차 있으면 주변 사람들이 알아서 저한테 잘해주고 저한테 와요. 교만하라는 소리가 아니죠. 아시죠? 듣는 사람 모두 아실 거예요. 교만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 게 똑바로 사랑하는지를 조금 계속 인지를 하고 있으면 자기를 똑바로 사랑하게 돼요. 먹는 것만도 내가 지금 이 고기를 잔뜩 먹어서 배부른 게 나를 사랑하는 건지 한 두세 점 덜 먹고 배부름을 좀 안 느끼는 게 나를 사랑하는 건지 퇴근해서 7시부터 8시까지 운동을 하는 게 나를 사랑하는 건지 그냥 TV를 켜고 TV를 보는 게 나를 사랑하는 건지 언제나 선택할 수 있어요. 하지만 본인을 똑바로 사랑하고 있으면 그 똑바름에 사람들이 찾아와요. 그리고 누군가 무슨 소리를 하면 그거에 상처 받아지지도 않는다고 해요. 저도 사실 상처 받아질 때 많지만 특별히 안 받아질 때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친구가 그 전에 너 같은 인간 쓰레기가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를 할 때 감정이 무감정이었어요. 전혀 와닿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돈을 쫓아다닌 적이 없고 저는 제가 가진 사명을 가지고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이것조차도 이해 못할 만큼의 사람과 내가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했죠. 좀 너무 불쌍했어요. 그래서 기회가 되고 시간이 되면 그 친구에게 좀 더 사랑을 보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쩌다가 이런 이야기를 이거 좀 삼천포로 많이 빠졌는데요.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남도 사랑할 수 있고 남이 어떤 욕을 해도 상처받지 않습니다. 본인을 똑바로 사랑하는 사람이 훌륭한 부자도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본인을 정말로 사랑하는 하루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